자 보겠습니다. 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러면 그 기출문제 분석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나오거든요. 먼저 보시면 자 매매하고 교환 등을 보시면 633이죠. 우리가 매매하고 교환을 뭐라 한다? 이것은 매매계약, 교환계약으로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틀렸죠.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계약이니까 법률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없이 그럼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매매 A약 완결권 행사하죠. 완결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 계약. 그럼 매매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매매 교환 증여는 등기를 해야 되죠. 635는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우리는요.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시효는요.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이죠. 뭐 지역권이 뭐 필요 없어. 점유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637번은요.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죠. 우리가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 그러면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우리가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638은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죠. 을이 지상권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상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죠? 특정인과 특정인이 하는 거죠. 갑하고 누구하고요? 을하고요. 그런데 갑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을은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채권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병에게 토지를 양도해버리죠. 그러면 을은 다시 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을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하기 전이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물권자 합의로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등기가 없으니까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병과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5회 때는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데모했던 그 시기가 15회란 말이죠. 639번은요. 등기된 임목이죠. 여러분 등기된 임목은 뭐가 되어 있죠? 등기되어 있죠? 이것은 뭐다? 저당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봐봐.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왜요? 저당권 취득은 저당권을 설정한다. 설정적 승계. 다른 말로 승계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승계 취득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결이죠. 판결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판결이 있죠? 확인 판결. 또 무슨 판결이 있어요? 형성 판결이죠. 그래서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뭐가 있어야 되고 등기,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행 판결은 뭐가 이행 판결이다? 청구권에 기한 판결이고 형성 판결은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률 행위죠. 법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특히요 여기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판결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조정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화해계약이라든가 어떤 말이 나와도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뭐를 반드시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 시험에 좀 많이 나왔죠?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물 분할의 합의. 잘 봐봐. 우리가 합의란 말이 뭐죠?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란 말이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합의에 의하여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다? 부동산은 뭐 하는 경우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 그래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은 재판상 분할이 있고 합의에 의한 분할이 있죠. 협의상 분할. 이 협의상 분할은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642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죠. 사망과 동시에 사망시에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재산을 기속하는 것이고 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죠. 이것은 뭐죠? 합병이죠. 합병이 되면요
합병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소멸하는 법인이 있고 새롭게 병합하는 합병하는 법인이 있죠. 그래서 이 소멸하는 법인이 A라는 법인은 흡수 합병이 되죠. 그러면 그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재산이요 합병에 의한 등기에 의해서 이 병합되는 법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A라는 법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 이전은 등기 없이도. 왜요? 합병, 상속, 합병, 포괄 유정, 상속, 합병, 포괄 유정. 뭐다? 등기 없이. 알겠죠? 그 다음에 포괄승계죠. 643번은요.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자. 상속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고요.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에 대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 사망에 관한 거 이제 상속에 관한 것이잖아요. 상속에 관한 것이 지금 몇 번이나 나왔나 보세요.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 표현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반드시 이러면 수용해서 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수용을 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수용 결정, 수용 재결 시에 소급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용징수, 상속, 공용징수, 경매, 형성 판결 네 가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 보면 의뢰 토지가 수용됐죠. 수용 재결상의 수용 개시일까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보상금이 지급되든지 그 보상금이 공탁이 돼야 돼. 이걸 변제 공탁이라고 하죠. 공탁이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탁되지 않았단 말이죠. 공탁되지 않았으면 서울시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아직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수용의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공탁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서울시가 원시 취득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전히 지금 누구 것이다? 그러면 의뢰 토지 위 을이 지금 현재 소유자이고 의뢰 토지 위에 갑이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저당권을 아직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의뢰 토지가 수용된 그런 병이죠. 병 서울시가 원시 취득을 하게 되고 원시 취득하게 되니까 갑의 저당권도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판결, 형성 판결이죠. 우리가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 소송에 의해서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 등기가 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나죠. 언제요? 판결 확정 시에 등기 없이 분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649는요.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판결, 어떤 판결을 얘기한다?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다. 형성 판결 이렇게. 그 다음에 650번 형성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언제 나겠죠? 판결 확정 시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자, 경매나 공매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여기 경락대금을 뭐라 했다? 완납했다. 이렇게 돼 있죠?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요, 완납해서 아직 등기하는 데 필요 없어. 등기를 하지 못해도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이 경락받았죠? 갑에게 있다. 이렇게. 저당권 실행이란 말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등기를 유하지 않죠. 이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뭐예요? 경매죠, 경매. 이 경락에서 뭐를 하죠? 매각대금을 완납하면은, 알겠죠? 그래서 완납하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호로서 등기를 유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 경매의 매수인이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654는요.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법률행위에서 뭐 할 때는 법률행위에서 뭐를 할 때 봐봐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죠. 성립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성립했다는 취득이죠.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을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 말은 양도한다 이 말이죠. 양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것을 여기에 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87조죠.
취득할 때는 등기 없어도 되지만 처분하거나 양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경매로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656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 매수인 자 누구야? 경락인이죠.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OX, X죠. 뭐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각 대금을 완납해야 된다. 자, 법정 지상권 등이죠. 우리가 건물의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무슨 취득이죠? 여기가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원래 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취득은 어떤 지상권요?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366조, 305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죠.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설정 등기가 없어도요.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법정은 취득한다 그죠?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죠. 그런데 이것을 처분한다, 양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처분하거나 양도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죠. 여기 보면 여기 잡아.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은 어떤 것만 되는 것이죠? 건물이요. 건물. 토지는 안 돼. 건물 전세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없어.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 있어. 건물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해.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등기를 해야 제3자한테 대항하잖아요. 그런데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죠. 어떤 전세권이죠?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현역이 발생한다. 여기 보면 저당권의 취득이죠. 저당권의 취득은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어떤 저당권이죠? 법정 저당권이죠. 우리가 법정 저당권 어디가 있어요? 이런 법정 저당권은 저당권이 있지 않아요. 법정 저당권에 임대차 있어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주지 않죠. 차임을 연체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땅을 빌려가지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안 줘, 월세를. 그러면 그 건물을 임대인이 압류를 해. 그러면 건물이니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권에는 법정 질권이 없어요. 저당권에는 법정 저당권이 없어요. 근데 이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은 임대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를 하죠. 그러면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정 저당권은 임차인 소유 건물을 뭐란다? 압류 또는요 임차인 소유 뭐를 압류하면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법정 질권이다. 동산은 질권이죠. 법정 질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임대차에 있는 것이에요. 621은요. 증여계약을 취소하죠. 예를 들어 취소나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뭐 없이요? 소유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소유권 복귀는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래서 취소나 해지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래서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수인에서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럼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무효죠.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해서 매수인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이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63번은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된 경우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소유권 회복하지 못한다. 틀렸어요. 우리가 취소가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 즉시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복귀해. 등기 없이. 알겠죠? 말소되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664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여기 봐봐요. 피담보 채무가 주된 권리죠.
그다음에 여기 저당권 등기는 뭐죠?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해. 자동으로 소멸하니까 나중에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당권의 소멸은 등기를, 여기 봐봐,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말소해야 생기느냐 등기 말소 없이도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소멸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기해야. 그러면 안 돼.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죠? 등기만 남아있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유물권이죠. 용유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러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자동 소멸. 그래서 두 가지죠.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어떻게 된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한다.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한다. 특히 여기서 어디서 중요하죠? 전세권에서 중요하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자동 소멸하고, 전세권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그 기간이 만료되죠. 지상권이죠. 지상권,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해야. 그러면 안 돼. 말소 등기 없이.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용유물권, 지상권, 전세권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자, 건물의 신축이죠.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죠.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을 신축을 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파트도 보통 우리는 사전적으로 분양을 받고 후시공이죠. 선분양 후시공이니까 결국 이 아파트가 건축되는 것은 내 돈으로 건물이 건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을 때는 몇 동, 몇 호라고 딱 찍어서 특정해서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됐다. 그러면은 저 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등기 후에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했는데 지금은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물건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를 해야.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여기서 아파트에서.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한 자는 여기 소유권 취득이죠. 신축이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보존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랬네요. 건물에 뭐한 경우요? 신축한 경우는 원시 취득, 보존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같은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의뢰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했다. 무단으로 갑이 안물을 완성해도 이건 누구 소유죠? 갑 소유죠.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아직 건물의 보존 등기를 격리받지 못했다. 그러든지 마든지 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갑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기타요. 재단법인 설립하죠. 여러분 재단법을 설립하면 어떻게 한다? 이건 출연자죠. 출연자가 뭐냐면 자기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집이 갑이요. 여기서 의리요 재단법인 하나 뭐냐면 장학재단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법인 소유가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제3자죠. 제3자하고 법인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법인 것이 돼. 법인하고 제3자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구하고 누군가를 봐야 되겠죠. 좀 등기 없이라고 되죠. 등기 없이 되려면 누구하고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죠. 알겠죠? 그래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혼동이죠. 여러분 혼동은 사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등기한다 안 하죠. 그래서 혼동은 등기하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역권의 위기란 말 들어봤죠?
지역권의 위기에 의해서 지역권이 소멸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지역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조건 정점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가 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해제 조건부예요. 우리가 원래 소유자가 복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갔다가 다시 온다 이 말이죠. 갔다가 올라면 어떻게 하지? 그럼 현재는 유효가 돼야 되죠. 유효가 됐다가 다시 없어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제 조건은요, 지금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줘. 주고 나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을이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고 등기 없이 바로 갑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해제 조건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제 조건부 이렇게. 자, 이제 일반적인 이제 등기를 한번 보시죠. 자, 673번.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보는 것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674는요,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Y 부동산. 봐봐. 지금 X 부동산인데 Y 부동산에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객체가 불일치하죠? 이럴 때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등기 명인 앞으로 무슨 등기요? 여기요?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라고 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최초, 대장상 최초 소유 명의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 그리고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676은요,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 유효 문제는 나올 수가 없죠. 등기를 해야지 이 등기가 형식적 요건을 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아무런 등기가 없어. 아무런 등기가 없는데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말소 회복 등기.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하죠? 말소 회복 등기는 언제 말소 회복 등기 하죠? 부적법 말소. 아주 중요해. 부적법 말소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스스로 등기를 말소하죠. 스스로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 회복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상대방 누구죠? 언제 소유자죠? 말소 당시. 현재 아니에요. 말소 당시 소유자죠.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해야 돼. 자, 여러분요, 여기요,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일 건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가서 병을 찾아보니까 병이 이 지구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은 지구상에 없어. 그럼 누가 병 앞으로 등기했냐 봤더니 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등기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요, 을을 상대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허무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말소 청구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 허무인은 누구죠? 병이죠.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한 행위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틀렸죠.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한 행위자를 상대로. 알겠죠?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항상 여러분요, 이거 봐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에서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기가 어떻게 되냐? 이것을요, 3번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아무런 없이 무단으로 이전한 거예요. 무단으로. 알겠죠? 불법으로 이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죠? 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 하나는 말소죠. 1번 갑에서요, 을이요, 갑한테 샀어. 근데 어떤 놈이요, 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 불법 말소를 한 거예요. 그럼 불법 말소를 했으면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불법으로 말소가 되든지 무단으로 이전이 되든지. 알겠죠? 그러면 무조건 뭐다? 그러면 종전의 등기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밤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부적법하게 뭐가 됐다?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말소 회복은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을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죠. 그래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가 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진정 권리자가 뭐죠? 부적법 말소가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권리를 잃지 않고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680원요.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여기 똑같 나죠? 또 원인 없이, 똑같은 말이죠.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알죠?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럼 항상 그 원인 없이 말소된 사람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인 없이 말소라는 건 부적법 말소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여전히 그 사람이 소유자다. 물권에 하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똑같죠?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권에는. 그 다음에 680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 똑같은 말이죠?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 똑같은 거죠?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 이게 무슨 말이죠? 1번 지금 갑이죠? 갑이 지금 을 앞으로 등기됐는데 누가 을 등기를 말소했죠? 그럼 누구 등기가 지금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을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죠? 이때 을은 회복 등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알겠죠? 종료의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683은요.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하고, 똑같은 말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죠. 부적법 말소죠. 부적법 말소했다. 권리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요 같은 말을요 표현력을 약간 달리하고 있을 뿐이죠. 684는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뒤 관계서를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했다. 이거 뭐예요? 위조하여 말소했단 말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위조하여 말소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인 없이 말소했다, 부적법 말소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을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말소 회복 등기가 없어도 을의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없으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OX, X 틀린 것이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됐어. 봐봐. 여러분 등기부가 멸실돼도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유권을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아.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그 갑이와 회복기간 내 멸실회복 등기. 이건요 지금 21일 때는 멸실회복 등기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멸실회복 등기가 뭐예요? 등기부가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등기부가 물에 잠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멸실회복 등기를 그때 당시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근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멸실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등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등기할 방법은 없어도 여전히 소유자죠. 그러니까 편의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등기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멸실회복 등기 6개월 기간 안에 멸실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알겠죠? 그래서 갑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OX, X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실체관계 부합 그러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 위조서류란 말이야. 위조서류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요 중간생략 등기요. 중간생략 등기라는 것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우리 원래 증여를 할 목적인데 뭐를 했다는 거예요? 증여를 해야 되는데 매매로 가당했다 이 말이죠. 이 세 개가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소유권만 취득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원래는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에서 직접 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든 말든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병 앞으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등기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위조 문서에 대한 서류. 위조 문서에 대한 서류는 이것은요 원칙적으로 그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런데 여기 잘 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있으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그것은 위조 문서에 대한 등기는 그것이 일단 유효다, 무효이다? 무효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거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해서 을이요 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했어.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등기 안 해주고 자꾸 이 사람이 중개업소에 들락거려. 중개업소에 다시 또 이중매매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불안하니까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럼 위조하든 말든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위조 소리한 등기라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매수했으나. 그래서 적법한 대리인에 매수했다. 그 말은 대리인에 의해서 뭐더라? 매매계약이 있었고 잔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등기는 위조 소유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원래 위조 소리는 무효예요. 원래 위조 소리로 무효이지만 무슨 말이 반드시 뒤에 붙어야 돼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 붙어. 그러면 그때는 그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유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등기가 불법 말소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소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돼도 소유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등기는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688번요.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이미 그 등기원이 이미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지금 여기 갑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요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요 사망을 해. 사망. 언제요? 3월 1일 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내미가 3월 1일 날 상속 등기를 해야죠.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2일 날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한다? 갑에서 병으로 왔다가 다시 을한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복잡하죠. 그래서 죽은 아버지 이름에서 바로 그냥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줘.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요? 을한테만 등기 있으면 되죠.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등기하는 거예요? 이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 직접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을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 앞으로 상속 등기가 있다 왔다가 가야 되는데 안 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했다. 그 등기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은 뭐죠?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 이미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 의해서 사망자가 등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등기했겠죠? 상속인이 등기했겠죠?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알겠죠?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죠. 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했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건물이 완성도 되기 전에요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죠. 그런데 곧 이어서 바로 좀 있다가 등기가 완성이 됐어. 그럼 굳이 그 등기는 무효하게 해서 말소하고 또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자가 치유됐다고 그래. 건물이 곧 완성됐죠.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기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자, 중간생략 등기죠. 695 보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은 봐봐. 항상 등기 원인이 뭐예요? 무슨 계약이죠? 매매 교환 증여. 그럼 봐봐. 갑에서 을이고요.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가야 되는데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해 주기로 했죠. 그렇다고 해서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갑하고 누가 계약했죠? 을은 누가 했죠? 병하고 한 거지 갑하고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등기 원인, 즉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은 뭐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인 거잖아요. 자, 691은요.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 을이죠. 을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 병이죠.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최초 매도는 누구죠? 갑이죠. 갑에 대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이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미등기고 이 사람도 미등기죠. 그럼 병이요.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때는 직접 청구해야 돼요?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돼요?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죠. 직접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청구한다? 직접 한다, 대위한다. 대위. 그래서 직접이 아니고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누구를 대해서 중간자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직접 여기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중간자를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91은요.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했으나 등기는 갑명으로 남아있다. 병은 직접 갑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직접 청구하려면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삼자 간의 합의,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하는 삼자 간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을 때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중간자를 뭘 해서? 대위해서.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합의가 없으면 대위해서. 알겠죠? 693은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미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뭘 얘기하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했을 때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갑이 병한테 등기하려면 을한테 뭘 받아야 돼요? 대금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이 대금 안 줬어?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자, 중간생략 등기,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최초 매도인 갑이에요.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을이에요. 을이 대금을 미지급해요. 그러면 대금을 주지 않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상속 인해한 등기죠.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했죠.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 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사람은요,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 말이죠. 상속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다 이 말이죠. 자, 모두는 뭐죠? 모두는 무슨 등기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생략됐다 이 말이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원래 신축해가지고 갑이요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어떻게 돼요? 1번 갑에서, 2번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하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죠. 그런데요, 갑이 신축해서 을한테 팔고 나서 을한테 뭐라 하냐? 야, 너가 직접 등기해. 그냥 너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해.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1번 등기가 지금 없어졌죠.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등기가 되든 이렇게 등기되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1번 등기가 지금 생략돼 있죠. 그걸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요, 690원은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여기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누구죠? 을이죠. 을이 신축한 양도인은 누구죠? 갑이죠. 갑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을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이거죠. 보존 등기했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죠. 그러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갑에게 있다. 갑에게. 알겠죠? 갑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은 갑의 갑이 지금 을이 지금 건물이 소유자예요. 을이. 알겠죠? 갑이 샀어.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갑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모두 생략 등기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97은요. 토지는 엑스토지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장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 항상 나왔죠. 합의했단 말이 있죠. 합의. 그럼 합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직접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직접 청구. 자,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갑하고 여기 을하고 이렇게 병이죠. 그러면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언제까지? 병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해서, 갑은 을한테, 병한테 등기하려면 을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대금을 받아야 되죠.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4번, 만약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들어있다. 봐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죠. 마이너스. 알겠죠? 자요, 병에서 직접 갑에게, 그럼 병에서 직접 갑에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니까 플러스. 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무효. 무효니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무효이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라면 무효이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협력할 필요가 없다.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어떻게 돼? 갑에서 을에서 병이죠.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갑하고 을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강행 규정이니까 을하고 병하고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강행 규정이니까. 이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에서 병하고 둘이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 보면 강행 규정이 있죠? 뭐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명의 신탁약정. 그럼 강행 규정,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잖아요.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가 없으면 무효니까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니까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니까 무효. 무효니까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협력을 할 필요가 없다. 협력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두 가지죠. 매매하고 뭐가 있다? 점유 취득시효. 매매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있죠. 우리가 취득시효일 경우에는 취득시효는 한 사람은 권리만 있고 한 사람은 뭐만 있어? 의무만 있죠. 의무만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면 뭘 한다? 통지를 하고, 의무가 있으면 뭐다?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둘 중에 하나. 하지만 우리가 매매에서는 어떻게 한다? 매매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와 의무가 서로가 같이 있어. 권리와 의무가 뭐래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어떻게 한다? 매매에서는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매매에서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매매잖아요. 그래서 매매에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하면 안 된다고.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와 승낙. 알겠죠? 동의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어. 알겠죠? 승낙을 받아야 돼. 없이 틀렸어. 알겠죠? 5번 틀렸다 이 말이죠. 자, 무효등기 유형이죠. 우리가 무효등기 유형은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무효등기 유형은 한 가지는 뭐냐면 무효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뭐다?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추인이에요. 추인은 언제부터 이루겠죠?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소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첫 번째. 자, 두 번째 무효등기 유형에서는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자, 세 번째요.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갑구하고 을구 권리에 대해서만 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난 다음에 신축한 건물에다가 구 건물의 등기를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기존 건물의 멸시로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그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가 소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용은 뭐다? 추인이다. 추인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명시적이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시험에 하나 나왔는데 뭐가 가등기 할 때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죠. 유용. 그럼 언제부터다? 소급하여 유효다. OX. X. 그때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아시겠죠? 그것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죠. 우리는 등기법이 약간 다른데 우리가 중복 등기할 때 이중 보존 등기할 때는 먼저 동일인 명의냐 또는 동일 상이함이 동일인이 아니냐 이 말이죠.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오겠죠. 동일인 명의는 무조건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등기는 절차법설이니까 선 등기가 무조건 유효이다. 알죠? 동일인 명의는. 그런데 동일인 명의가 아니다 그러면 먼저 선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먼저 보는 것이다. 선 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는 어떻게 된다? 무효. 선 등기가 무효이면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후 등기가 유효이다. 이렇게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야 돼.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700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자, 봐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등기했단 말은 등기 명인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동일하면 선 등기가 유효해요? 후 등기가 유효해요? 선 등기. 나중에 경영 등기는 무효예요. 알겠죠? 이 나중에 경영 등기를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중에 경영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01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밀수한 을이
갑 명의로 유효한 보존 등기. 잘 봐봐. 갑으로부터 땅을 매수한 을인데 갑 명의로 유효한 보존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했다. 새로 등기부를 개설했단 말은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갑 명의가 선 등기고 이 새로 개설한 것이 후 등기죠. 그런데 지금 선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선 등기가 유효, 무효예요? 유효라고 돼 있잖아요. 유효니까 을 명의로 된 보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을 명의로 된 보존 등기는 뭐니까?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말을. 여기는 동일인 명의고 여기는 지금 명인이 상이하다. 상이할 때는 선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한다. 선등기가 유효라고 되어 있네. 그럼 후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부 취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진정명의죠. 그럼 진정명의는 누가 하는 거죠?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항상 이것만 하면 돼.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아닌 사람은 진정명의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한다? 이전 등기가 누구한테 한다? 현재 등기 명인한테. 현재 등기 명인한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진정명의 되는가 봐봐.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을하고 병하고 중간생각 등기하고 했단 말이죠. 자, 병이 갑에게 진정명의 회복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중간생각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합의를.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 주기로. 근데 갑이 등기 안 해줘. 그러니까 병이 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항상 뭐만 보면 돼요. 병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진정명의는 누가 하는 거니까?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그 진정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어. 이중매매. 갑하고 을하고 먼저 계약을 했어. 근데 병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등기를.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을이요. 이 병의 등기가 적극 가담해서 무효예요? 적극 가담해서 무효예요? 등기가 병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진정명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 을이 일단 뭐가 돼야 돼? 소유자. 근데 소유자인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진정명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항상 진정명의는 현재 소유자인 걸 판단하면 돼. 알겠죠?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인에게 이렇게. 이해되셨죠? 우리가 또 뭐죠? 오표시 무효원칙이 있죠? 오표시 무효원칙 보면은 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되어 있죠? 갑하고 그러는데 X토지하고 Y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 실수를 해서 이 을한테요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여기서 문제. 갑은 을에 대해서 Y토지에 대해서 Y토지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Y토지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다.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고? 을이고 현재 소유자 누구고?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Y토지에 관한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무슨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 Y토지로 등기가 된 것은 무효이니까 갑은 을한테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는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Y토지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말소해도 돼. 말소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700이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봐봐. 진정 등기 명의는 누가 한다 그랬죠? 누가 한다 그랬죠? 현재 누가?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안 돼.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다. 소유권에 대한 똑같아.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또는 소유권에 대한 똑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자, 소유자가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 이것은 다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진정 명의 회복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현재 누가 하니까?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703번은요.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뭐랬다? 상실했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 없대요. 그럼 봐봐. 우린 봐. 여기 2만이 무슨 말인가? 자, 1번 갑이죠. 2번 을인데요. 이 을의 등기가 만약에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이면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소유자니까 진정 명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갑이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으로서 을의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 명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정 명의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읽으면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없다? 진정 명의 회복도 할 수 없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라겠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소유자야지 다른 사람이 내 등기를 가지고 가서 불법 점유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잖아요. 그럼 내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나는 손해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등기청구권이죠.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뭐예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하고요 뭐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채권적 청구권이 뭔지를 먼저 보면 돼. 채권 청구권은 뭐가 있어요? 채권 청구권 첫 번째 뭐가 있다? 점유취득이죠.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중간생각 등기에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임차인, 환매 다 채권이죠. 그런데 물권의 청구권은 뭐죠? 현재 누가 하는 거죠? 현재 물권자가 하는 거죠. 현재 물권자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했었는데 만약에 계약이 취소나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취소나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하죠? 소유권은 등기 없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등기는 현재 누가 앞으로 있어? 매수인 앞에 돼 있죠. 그러니까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매도인은 지금 현재 누구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오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집이 있고 여기 을이에요. 을이 갑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여기가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이죠? 그런데 갑이 1억 원을 갚았어요.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을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당연히 뭐 없이 등기 없이 소멸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 되겠네.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하지 누가 말소해? 갑은 누구다? 소유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 우리가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지금 저당을 잡았죠? 1억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죠? 저당 잡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요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아. 그럼 병한테 팔아. 병이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은 누구라고 한다?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알겠죠? 제3취득자죠? 그럼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 상태에서 돈을 갚았어. 갚으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등기로 뭐가 된다? 무효죠. 그래 이거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누가 청구한다? 갑이 청구할 수 있어. 병도 청구할 수 있어.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여러분 눈 없어요? 갑이 병한테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병은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고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권이 아니면 물권이 아니고 물권이 아니면 뭐죠? 채권이죠.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을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계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채권자인 거예요. 알겠죠? 맨 처음에 자기가 소유자였죠. 지금 팔아먹었죠.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1번. 등기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권리자가. 누구한테요? 등기 의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협력을 청구하죠? 이것을 뭐다? 사법상의 권리죠? 사법상의 권리, 이것을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청구하는 거예요. 신청하고 청구는 달라요. 신청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 말이죠. 등기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권리자와 의무자가 누구한테요? 등기 소유하는 거죠. 등기 소유. 그걸 신청이라고 하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청구라고 하는 거. 말이 다르다고. 알겠죠? 등기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어디요? 국가가 어디요? 국가가 등기소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하는 뭐다? 여기는 사법상이죠. 이런 국가 관계니까 국가는 무슨 거예요? 공법상의 권리죠. 또는 무슨 권리다? 절차법상의 권리죠. 절차법상. 알겠죠? 공법상이다. 절차법상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등기 청구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 무슨 등기 할 때요?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최초에 하는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이런요 판결이 한 등기.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등기 하니까? 단독 등기야.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여러분 단독으로 할 때는 뭐예요?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있어, 의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무자가 있어 없어? 단독으로 판결문에 의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권과는 개념상 구별되죠. 등기 신청은 절차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이고,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개념상 구별된다. 신청은 국가한테 하는 것이고, 청구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동일한 용이다. OX, X 봐봐. 별것도 아닌데 이 용어를 가지고 지금 몇 번이나 시험이 나왔잖아요. 지금 책은 30회, 여기 32회. 알겠죠? 별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채권적이죠. 채권적 그럼 항상 채권적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임차권, 환매권, 채권이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쇼. 그 다음에 매수인.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의리, 갑소유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 수행하다. 이거 봐봐. 자요, 의리요, 갑소유 부동산 인도받았다. 의리 인도받았다. 그 말은 뭐다?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하면은 등기청구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병에게 처벌했죠? 병에게 처벌하면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계속으로 보는 거죠. 점유 계속이니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점유를 생겨진 경우 의뢰 이전 등기 청구권,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710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혜가. 인도받았단 말은 점유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점유 계속. 부동산 매수인이 사용 수혜가 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목적물을 뭐 했다? 인도받아. 인도. 점유 계속. 인도받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 언제부터 10년이다?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10년이고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처분한 것도 뭐로 본다? 점유 계속.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713.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똑같아. 봐봐. 이 712하고 713이 똑같은 문제잖아요. 알겠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알겠죠? 채권적 청구권. 자, 청구권 보면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자가 되죠.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점유취득시효.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중간생략 등기. 최종 양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해야 소유자.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됐죠? 자, 물권적은요.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지상권자죠.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 그래서 이것은 법정 지상권자가 등기를 청구하죠. 법정 지상권자 누구야? 물권자가 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는 물권이니까. 법정은 뭐죠? 등기 없이도 물권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18은요. 매매 계약의 취소,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된다? 매도인에게 복귀되죠.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누구로서 말소를 청구한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무슨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권 이렇게. 자요, 여기 봐봐.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물론 제한 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데에서 판례는 없다고 그랬어. 그래도 똑같아. 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침해가 있으면 부단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권은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물권의 침해가 있으면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저기는 굳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아니고 물권에 대한 모든 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판례가 정확하게 뭐는 정확하게 얘기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720번.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뭐라고 했죠? 지금 잘 봐봐. 이런 말을 딱 읽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가등기는 몇 년 안에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10년 안에. 1번 갑이죠. 2번이요. 을이요. 을이 가등기죠.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죠. 본등기는 몇 년을 소멸시효다? 10년을 소멸시효죠. 이런 상태에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이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버렸어. 10년 지났어. 그럼 더 이상 본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가등기 말소해야죠. 가등기가 누가 말소해야 돼? 갑이 말소해, 병이 말소해. 이게 중요해. 누가 말소한다? 현재 소유자가 말소하는 거죠. 병은 누구다?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알겠죠?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다시 볼까요?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그러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가등기 권리자 누구죠? 가등기 권리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에 대하여 본등기 청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해 무슨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이게 15일 때 나왔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15일 때는요. 721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또 나왔네.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생각을 해. 네가 있으면 그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이건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자가 청구하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적이 아니고 뭐다? 물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물권적. 제3자가 하니까 물권자잖아. 소유자. 물권적 청권이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등기했다. 뭐라고요? 갑소유 부동산이죠. 그럼 여기 봐봐. 이거잖아요. 이게 갑의 건데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네. 위조 간단하잖아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이것만 알면 돼.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우리가 위조가 됐다가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누가 소유자다? 갑이다. 갑은 소유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갑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물권적 청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권으로 이해된다. 아시겠죠? 갑이 소유자니까. 그냥 누군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알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이 끝이에요? 더 있어요? 그럼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